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한 1억 정도. 뭐부터 할 것 같아요? 플렉스. 그러니까 막 지르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주인공은 서장훈 씨 같이 이제 강남에 빌딩이 많은 분. 자기한테 맡기면 꾸준하게 5에서 6% 수익률을 돌려주겠다. 두 번째 투자처는 11살인데 축구 영재. 여기서 더 잘 되면 막 EPL도 가고 그래서 리틀 손흥민이라고 불리는 근데 약간 형편이 좀 안 좋아. 어려워. 장학금도 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야. 빅리그에 가가지고 손흥민 같은 유명한 선수가 됐다. 수익률로 따지면 100%, 200%가 아니라 아예 환산이 좀 어려울 정도로 자, 자기가 들고 있는 투자금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서장훈. 그 다음에 리틀 손흥민. 젊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응? 도전 정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주식을 바로 성장주라고 하고 안정적인 틀이 갖춰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주식을 바로 가치주라고 합니다. 앞서 든 예에서 보면 리틀 손흥민은 바로 성장주에 해당하겠고 이 서장훈 씨 같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쪽은 가치주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쉬운 예로 보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화성 가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딩딩대학은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두 가지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장된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딩딩대학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투자하십시오. 딩딩? 투자를 받아서 기술 개발해서 나중에 성공해서 돌려주는 개념인데 당장 지금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면 당연히 성장주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성장주 리틀 손흥민에서 투자해서 또 대박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더 가치를 두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다 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있었는데 10조 원이 넘는 가치를 투자를 받았었는데 결국 이게 기술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뻥친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재판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10조 원짜리 기업 가치가 바로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점은 뭐냐면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은 거품이 끼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품이 낀 사례가 역사적으로 종종 있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2008년에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은행 서열로 4위 안에 드는 그룹이었거든요. 이때 파산액만 6천억 달러, 그러니까 700조가 넘었는데 이게 터키 GDP 국가 하나랑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승사자 차림을 한 시위대가 월가를 저승으로 데려가겠다며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는 길목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대표적인 저가 제품인 2달러짜리 스팸 통조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Well, hey, I'll have to put it back into my menu items. 어제 51조 날라간 거 중에 내 돈이 많다 아주. 큰일 났다. 이거. 안 하면은 바보고 진짜로. 그래서 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8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린스펀은 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신용 쓰나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또 현재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래의 기대를 먹고 사는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당시 애플이 65% 하락하고 기술주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급기야는 2009년 2월에는 나스닥 지수가 1377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나스닥은 이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먹고 자라나서 다시 10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고 하니까 이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띵띵? 아니 그럼 지금 보니까 주식 잘못하다가 쫄딱 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거세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현금만 쥐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1913년부터 약 100년간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 통계가 있거든요. 1913년에 100달러, 그게 2014년에는 얼마쯤 됐을까요? 반토막? 50달러? 50달러. 1913년에 100달러는 2014년에
$3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현금만 가지고 있는 건 그만큼 돈을 잃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자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불황이 와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건 뭐가 있습니까? 먹을 거. 그치? 의식주 이런 것들은 아무리 불황이 오고 경제가 어려워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라든지 맥도날드 네, 이런 기업들은 사실 불황에 강한 기업들이에요. 뭐 식품이나 에너지 관련 등 이런 필수적인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주식들을 바로 인플레이션 방어주,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은 다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몰빵하면 안전할 수 있겠네요. 자, 축구 경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왜냐, 계속 지고 있는 축구 감독이야.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꼭 이겨야 돼요. 근데 상대 팀이 토트넘이네. 손흥민이 있어. 골을 넣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공격수만 11명 넣은 거야. 야, 골키퍼 다 필요 없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손흥민이 공을 한번 잡았다. 최전방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먹지. 바로 먹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주식을 공격수에 비유할 수가 있고, 불황이 왔을 때 방어를 잘하는 우리 가치주를 수비수에 비유를 해본다면 어떤 한 주식에 몰빵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빈 구멍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투자 격언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수익률과 안정성을 잘 조화롭게 구성하는 걸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걸 잘 구성하는 게 분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띵띵?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할 것이냐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 포트폴리오의 이름이 뭘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는 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기술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카카오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런 미래 가능성을 먹고 자란 주식입니다. 근데 카카오 택시부터 규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힌 거예요. 그 순간 투자자들이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끝난 드라마는 아니에요.